5월달에 르세라핌이 컴백을 했었고 많은 아이돌들이 컴백을 예정하고 있죠. 두유람 채널을 보니까 그거 플러스 남자 아이돌들도 굉장히 많이 컴백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면서도 새삼 남자 아이돌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 A 모시기 처음 들어보는 남자 아이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언제부터 남자 아이돌은 정말 그들 오브 그들만의 리그가 됐을까? 여자 아이돌도 그들만의 리그인 건 맞는데 이 수준이 좀 넘사벽인 느낌? 남자 아이돌들 왜 이러나 라는 말을 먼저 하고, 르세라핌 앨범을 간략하게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르세라핌에 대해서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르세라핌은 참 흥미로운 그룹입니다. 진짜 뭐가 흥미롭냐면 원래대로라면은 관심이 안 가는 그런 그룹이에요. 저한테건 대중한테건 어떤 지점에서 계속 낭떠러지에 앞에 놓이게 되거든요, 르세라핌이. 근데 신의 한 수를 그 적기에 늘 찾아내. 그래서 이렇게 스킵을 하려다가도 신의 한 수 때문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다 보면은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이 되게 신기하다. 처음에 피어리스가 나왔을 때 생각보다 너무 별로였죠. 저만 그런가? 저는 원래 약간 언더독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라서 대기업에서 뭐 한다고 하면은 일단 팔짱 끼고 봅니다. 막 몇백만 원짜리 과외 시켜가지고 서울대 보낸 느낌이라서 낭만이 없잖아요. 감동이 없어. 그래서 일단 지켜봅니다. 얼마나 뭐 좋은 거 내나 한번 보자. 이러고 봤는데 제가 당황할 정도로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안 좋은 걸 내가 생각한 건 아닌데 왜 이거밖에 못했어? 오히려 내가 더 이렇게 조마조마할 정도로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노래가. 그리고 그게 하이브라는 간판이 저한테 역으로 확실히 작용을 했는지 너무 인위적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주 부잣집의 자녀를 두고 어울리지도 않은 명품 옷을 막 입혀놓은 느낌? 그래서 노래의 방향성도 굉장히 애매하고, 왜냐면은 르세라핌이 제작 단계부터 이제 도끼를 품었다라는 서사를 큰 무기로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죠. 근데 이 본인들의 이런 정체성을 정확하게 담아내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많았던 그런 노래 같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안티프레자일이 확실하게 그런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적합한 노래였다고 이렇게 보이고, 피어레스는 도대체 어떤 어필 포인트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일 중요한 데뷔 타이틀로 그렇게 정했는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때때로 결과물이 오히려 조금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과정이지 않았을까.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 그 쇼케이스를 보고 하이브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성공을 하겠죠. 근데 그것과는 무관하게 여기서 빠이빠이구나. 르세라핌은 관심이 없는 그룹.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었죠. 한마디로 저한테 낭떠러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낭떠러지에서 기가 막히게 올라오는 신의 한 수를 둡니다. 그게 바로 긴가람의 탈퇴였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대중들한테도 신의 한 수가 된 것 같아요. 긴가람의 탈퇴는 참 당혹스러울 정도로 예상이 없는 일이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도끼를 품었다는 서사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하이브가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기가 막히게 잘 짓습니다. 노를 젓는다는 것도 실력이 있고 뭐 자본도 있어야 되겠고 감각이 있어야 되고, 이랬을 때 물이 들어오면 이제 노를 막 젓죠. 근데 하이브가 그걸 기가 막히게 잘 했더라고요. 안티프레자일은 르세라핌 곡 중에서 지금까지 나온 곡 중에서 가장 좋은 곡이죠. 이게 긴가람의 탈퇴와 함께 준비가 되지는 않았겠지만 그 시점에서 딱 안티프레자일이라는 기가 막힌 노래를 들고 나왔다. 그러면서 여기서 다큐를 풀어버리네. 와, 이게 진짜 신의 한 수가 막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신의 한 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데,
다큐에서 사쿠라와 이제 카즈아의 서사가 더 극적으로 이제 다가오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김채원의 야망 캐릭터 돋보이게 되었고, 허윤진이 이제 실패를 하고 나서 다시 시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극적으로 다가오죠. 김가람의 탈퇴를 전화위복으로 삼겠다라는 이제 흐름 속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요소들이 정말 극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는 도끼를 품었다는 서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감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도끼를 품었다는 서사가 완전히 그냥 기획으로만 나온 게 아니고 실제 멤버들의 모습을 담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득력이 확실히 있고, 멤버들 스스로도 생뚱맞은 기획이 아니라 자기의 얘기를 끌어다가 쓰는 거니까 몰입할 수 있었고, 그 몰입하는 모습이 찐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아하는 요소로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여기서 하나 더 이렇게 시너지가 나올 수 있었던 게 바로 자컨. 저도 처음에는 김가람의 학폭이고 뭐고 이런 얘기 때문에 반감이 더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멤버들끼리 사이가 정말 좋고 케미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편견을 한꺼풀 딱 벗겨보니까 속에는 너무나 따뜻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자컨이 양도 그렇고 질도 그렇고 지금 4세대 라인에서는 손에 꼽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케미가 좋음을 확인을 하고 이제 매력을 다들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안티프레자일에서 활동을 하면서 보여줬었던 이런 요소들이 180도 르세라핌의 위상을 바꿔놓기에 충분한 활동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중도 그랬겠지만 저 또한 완전히 낭떠러지에 몰려있다가 호감의 영역으로 확 넘어온 그런 보기 드문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묘하고 재밌는 지점이 있는 그런 그룹이다. 원폴기분 정규 앨범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훨씬 더 전면적으로 복고적인 느낌으로 나와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찐으로 복고적으로 나온 게 용감하다. 역시 대기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시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에 나왔었던 곡들을 포함해서 7곡의 신곡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정규 앨범인데, 기존에 있었던 곡은 감상을 스킵을 하고 신곡 중에서 첫 번째로 자리하고 있는 게 이 번더 브릿지 라는 곡인데, 이 곡은 이 앨범을 좋아할 사람과 좋아하지 않을 사람을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그런 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특유의 진짜 오글거리는 그런 곡이거든요. 약간 일본 애니메이션이 생각이 나는 곡이에요. 사쿠라나 카즈아나 허윤진이 막 다른 나라 말로, 일본 말이나 영어로 막 자기의 다짐 같은 것들을 막 얘기하는 그런 곡인데, 이 곡이 끌어오르게 한다, 나를 이렇게 좋게 들린다 이러면은 다음 곡 들으셔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앨범은 르세라핌이 갖고 있는 그 도끼를 품었다라는 서사, 거기에 이제 공감을 한 사람들이 좋게 들을 수 있는 앨범이에요. 그래서 소위 이제 르세라핌을 두고 도끼 원툴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제 생각에. 물론 여러 가지 자본이 들어가 있는 팀이고 여러 가지 기획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팀인데, 그런 것들은 사실 대중한테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꿰고 멱살 잡고 캐리하고 있는 게 도끼를 품었다는 서사거든요. 그래서 도끼 원툴이란 말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걸 하나 찾아내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살 만한 어떤 요소를 찾는 게 승패를 좌지우지할 만큼 어려운 건데 그걸 해낸 거죠. 아무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바로 원폴기분 타이틀곡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 곡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르세라핌이 계속 낭떠러지에 간다고 했잖아요. 낭떠러지에 계속 가요. 이 곡도 낭떠러지에 갔어요. 이 닐 로저스의 기타 리프가 이제 피처링으로 대문짝막의 제목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 요소가 아니었다면 이 곡은 그냥 그저 그렇게 흘려보낼 정도의 곡으로 들려요, 저는. 이 리프가 들어보면요, 대단한 리프도 아닙니다. 뭐 진짜 닐 로저스의 무슨 인장 같은 그런 매력이 들어있는 것 같지도 않고 딱히 그래요. 그러니까 평범한 리프거든요.
근데 이걸 굳이 닐 로저스가 했다. 왠지 더 있어 보이고 막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 리프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중간중간 곡 중간중간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 전체적으로 그저 그랬을 법한, 그렇게 들릴 수도 있었을 이 노래에 포인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곡의 흥미로운 요소로 잘 자리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후렴 부분에 이제 나랑 같이 가자 이런 이제 또 오글거리는 가사가 있는데, 샘플링된 서부의 총잡이 멜로디랑 이런 나랑 같이 가자는 오글거리면서 벅차는 이런 가사와 그리고 닐 로저스의 기타 리프, 이런 것들이 확실히 곡의 재미 요소로 자리를 하고 있어서 아주 평범하게 흘려버렸을지도 모르는 이 곡 전체의 퀄리티를 확 높이고 있다. 이 곡은 남자들한테 훨씬 더 다가갈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이 들고, 들으면 들을수록 좋을 것이다, 그런 곡의 종류인 것 같아요. 노 리턴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노 리턴도 꽤나 충격적이었다. 왜냐면 처음에 말씀드릴 때 생각보다 진하게 복고적인 느낌을 과감하게 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곡이 딱 그런 대표적인 곡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옛날 사운드와 방식을 그냥 그대로 갖다 썼어요. 이거는 걸그룹이 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그런 도전인 것 같은데, 이게 하이브고 르세라핌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시도를 딱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좋다, 이렇게 들렸습니다. 완전히 80년대 신스팝 사운드를 갖고 나왔고, 구성도 그렇게 나왔고, 여기에 이제 브라스로 쭉쭉 쳐줘요, 중간중간에. 저는 그 구성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따뜻하게 들려가지고 브라스가 나오면 그런 부분이 이 곡에 굉장히 녹아 있어서 참 좋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앨범에서 가장 좋았던 노래는 이브 푸시케 푸른 수염 어쩌고, 이 노래가 저는 가장 좋게 들렸어요. 이것도 전면적으로 붐붐붐 사운드랄까? 그런 것들을 했거든요. 약간 옛날에 비가 떠올랐어요. 저는 비의 노래들이 떠오를 정도로 굉장히 남성적이고 파워풀한 그런 비트다. 이게 걸그룹이 하기에는 강렬해서 다른 걸그룹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사운드였던 것 같은데, 이걸 또 여기다 해냈네? 그리고 노래도 좋습니다. 런닝머신을 타면서 이걸 들어봤는데 대박입니다. 진짜 운동하실 때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피어나로 잔잔하게 이어줍니다. 피어나는 굉장히 잔잔한 팬송인데, 이게 르세라핌이 갖고 있는 이 서사가 베이스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 곡을 들으면은 여느 팬송과 좀 다르게 더 감동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차별점이 분명히 있다. 팬들이 들으면은 정말 찐으로 눈물 한 방울 흘릴 법한 그런 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처음에 도입할 때 솔직히 강하지 않아, 너만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르세라핌이라서 와닿는 것 같아요. 실제로 멤버들이 이 작사에 전원이 참여를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얘기를 진짜로 하는 느낌이 들어서 좀 남다른 감동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꽃이 피어난다라는 의미랑 피어나 팬덤명이죠. 뭐 뻔할 수도 있는데 그 두 개가 중의적으로 쓰인다는 게 감동이 있고, 이렇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존재들한테 네가 있어서 괜찮다 라는 그런 일종의 플롯은 이것이 갖는 기본적인 감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곡이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브 푸시케 푸른 수염 어쩌고 그 곡 바로 다음으로 깔리는 곡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전이 탁 되면서 감동이 더 짙게 오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이제 정규 앨범의 맛이고 또 매력이다, 요 지점도 있는 곡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곡들은 이제 플래시 포워드랑 벨리 그 어쩌고 그건데, 그 두 개는 그냥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곡이고 딱히 이렇게 어떤 매력 지점은 찾지 못했어요. 간단하게 르세라핌 이번 정규 앨범을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르세라핌이 로살리아 그 여자 가수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레퍼런스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오늘은 다루지 않고 앨범에 대한 그냥 개인적 감상을 했는데, 레퍼런스 측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것은 대기업의 첫 번째 걸그룹이 가져가기에는 다소 좀
없어 보이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그 부분을 좀 털어냈으면 좋겠다. 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르세라핌한테.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는 멤버들이고 또 서사도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은 상태이니 굳이 불필요하게 한 가수를 레퍼런스 한다는 그런 꼬리표를 자꾸 따라오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다음 앨범부터는 그 부분을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이들이 보여줄 수 있는 진짜 매력으로 더 승부를 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 르세라핌 정규 앨범 리뷰였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